네, 간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웃기지 마. 일어나. 웃기지 말라고. 자, 이처럼 전봉주는 대원군과의 밀약서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와 연결된 연락책 송이옥을 이제 해야 돼. 송이옥이 연락책이니까 송이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연막작전을 치고 있어. 난 몰라. 그러니까 전봉준과 송이옥은 대원군을 사이에 두고 송이옥의 활력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봉준은 송이옥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대원군과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해요. 연막작전 쳐서 송이옥 살리려고. 왜냐면 송이옥 안 살리면 경호선사까지 다 위험해져. 응?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요. 근데 내가 이제 전봉준 장군 이거 알면서 이게 맨날 몇 밤을 진짜 이게 세우면서 이게 뭐냐, 이게 하늘 경천 통지할 일인데 이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알려야 될까? 이게 그냥 알려서는 되지도 않을까? 그러면 내가 전봉준을 연구하자 해가지고 제가 전봉준 학과를 가려고 다시 동국대 선학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전봉준 학과를 가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전봉준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됐을 무렵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동국대는 전봉준을 그거 해주는 그 지도교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또 알아보니까 전북대 막 다 알아봤어요. 전라도 쪽으로 알아보니까 충북대학교가 누가 어떤 교수가 일러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래요. 전봉준 장군만을 위한 그 지도교수가.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미 나는 거의 막 이것 때문에 전봉준 장군 이것 때문에 많은 전봉준에 미쳐 있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라도 한 살이라도 내가 젊을 때 그냥 동국대 북한학과를 가자. 경호선사 삼수갑 사는 데가 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동국대 북한학과를 가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때 안 갔으면 지금은 더 못 가죠. 그래서 동국대 북한학과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학원을 제가 이거 해가지고 학원을 하다가 밤에 가니까 졸려. 차 끌고 밤에 오다가 동호대교 넘다가 차를 2번 들이받았어. 난간을. 에이. 그런 엄청난 그 끝에 그 박사학위를 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설정 스님 책임지세요. 총무원장 되셔서 북한 가게 해준다더니 개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전봉준에 관한 건 저도 일가견이 있어요. 그냥 엄청난 자료도 많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봉준 장군은 말 그대로 송이옥, 송독, 송희옥 그 다음에 경호선사가 없었으면 이 동학농민혁명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경호선사 여동생과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것도 그 혼인이 바로 조짐이 아니었을까. 혼인 앞에 이미 송이옥과 아니 전창혁과 송두옥이가 뭐 이미 친분을 맺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정해져 있더라. 정해져 있어요.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이 1894년 이 7월 23일은 벌써 동학농민이 일어났어요. 11월 5일 날 말목장터에서 모이기로 했잖아요. 1894년 1월 11월이 아니라 1월 5일 날. 그리고 1893년 11월 아까 했잖아. 11월 1일 날 그놈을 체포하려고 조병가비를 체포하려고 거기를 아까 몇 가지 했잖아. 9가지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1893년 7월 23일은 일본군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이런 썩을 놈이 기존 내각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친일 개화파 정부의 총리에 임명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일본군은 대원군을 배후 조종하여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 뜻은 뜻대로 관철되지 못했으니 대원군은 자신의 집권 이틀 후에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때 대원군은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대원군이 일본군을 좋아했겠습니까? 일본군 놈이 대원군을 앞에다가 총리를 해주니까 앞에서는 일본군한테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 잡놈의 새끼들 몰아내야 돼. 이렇게 됐겠죠. 청군이 이기기를 바랐겠죠. 당연히.
대원군은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양면적 처신으로 맞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냐, 아까 했잖아요. 뭐 척양 척외, 그 외가 외놈이라니까. 외놈 싫어. 떼놈은 좀 낫지. 그래서 제가 일본 가자고 그러는데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경호선사 사진이 일본에 있대요. 필름이. 그 일본 놈들이 찍었잖아요. 저거 사진관에 끌고 가서. 그러니까 그 외 광채가 막 튀어나오는 사진 있죠. 응? 이거. 이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눈에 보이니까 또 해야지. 너 빨리빨리 빼고 그냥 얼른. 이거. 짠. 이게 이제 저기 인천 금상선사의 그 일법스님께서 만성 비구니의 손주성자죠. 만성 비구니가 이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을 제가 그 포토피아가 갖고 새로 이렇게 확대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의 필름이 그 소나무 작가, 그 김종호 소나무 작가가 봤대요. 일본에서 필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진은 지금 배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 일본 놈들에 끌려가서 강제로 찍은 거야. 사진관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진사가 서울에서 현지처를 두고 자식이 있답니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궁색하게 돼가지고 그 필름을 팔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경호선사 사진이 있고 비단 경호선사 사진만 있는 게 아니더래요. 필름이. 뭐 만공스님, 하남스님 할 것 없이 요주의 인물들의 그 필름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걸 팔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알아요. 이 사진을 범진 스님이 들고 왔지만 나는 이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부뚜막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항상 절을 하라. 그래서 수백 번의 절을 하고 내가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 놈들과의 관계성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경호선사가 결국은 일본 놈들 때문에 일본 놈의 그 추적에 의해서 삼수갑산으로 가고 말은 거죠. 그래서 일본 놈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일본 놈들과 연관성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학리 천봉준에게서 동학농민군과 대원군의 연결봇에 꾸려도 송이옥은 그 역할은 매우 긴밀하고 중요했어요. 송이옥은 1894년 고종 31년에 전봉준과 함께 기병해가지고 비서가 됐어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비서실장이 된 거죠. 비서실장이 2명이에요. 정백현하고 송이옥이요. 2명이 이제 바짝 달라붙어서 비서실장 노릇을 하죠. 그해 9월에 대원군의 신복인 동학교도 박동진 등이 송이옥에게 와서 전봉준의 동학군이 빨리 서울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때내 박동진도 또 이제 대원군의 그 밀서를 받은 거죠. 빨리 서울로 올라오도록 말하였다는 사실을 서신으로 전봉준에게 알려줘요. 송이옥이가. 그러니까 송이옥한테는 박동진이가 받은 것을 송이옥은 이제 전봉준에게 이제 했는데 그게 되는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대원군이죠. 송이옥은 대원군의 신복들과 서신 연락을 여러 번 취했어요. 그러나 전봉준은 그와 같은 관계를 끝내 부인하죠. 나 송이옥 몰라. 심지어는 송이옥도 모른다고 해요. 송이옥이랑 어린 시절 같이 다 거기 봉성면 9mm에서 있었는데 송이옥을 살리기 위한 전봉준의 노력은 송이옥은 10월에는 다시 전봉준과 함께 삼례에서 5,000명으로 재차 같이 만나요. 기병하죠. 2차 분기죠 이게.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서 오금치로 가면서 이제 이 폐색전선이 되면서 이제 점점점 망조가리가 드는 거죠. 예. 그러나 전봉준은 오금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송이옥을 구하러 전주로 향하던 중에 송이옥이 고산 민병에게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성 통곡하지 마. 에이. 발길을 되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가운데 유독 송씨가 많다. 아까 말했잖아요. 20명 중에 반은 송씨야. 라는 것은 그 이유가 전봉준 장군의 처가의 영향력으로 여산 송씨가 대거 참가하고 경호선사가 다 동양이죠. 그래서 경호는 송씨 집안의 승려의 신분으로 더욱더 전면에 나서지 못해요.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성희옥과 성한옥을 통해서 전봉준과 내통을 했고 그 내통하는 사이에 전봉준의 또 집사가 또 들랑거려 경호선사한테로 살살 모르게. 그 전령으로 전 집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세를 뒤엎을 계책을 논의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경호사는 전면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나섰다가는 안 돼. 불교를 지켜야 되니까. 경호선사는 선승으로서의 이걸 꼭 지켜서 이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여기에 나서지 못하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봉준 장군한테 그 진치는 법까지 다 저기를 지시를 내려요. 사발통문, 창의문, 그 창의문 보세요. 그 창의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살생하지 말래잖아. 죽이지 말래잖아. 특히 경화의 삼천 송희옥의 자는 나온의 칠서. 오 마이 갓. 이 칠서라는 이름이 정말 대단하게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577 상 서광서. 말이 돼?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칠서이고 이름은 덕인이 아까 말했죠. 덕인. 송희옥은 성격이 호탕하고 방탕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구속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삶을 자처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더라 안 했더라 따로 근거지를 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형 송독과 송헌업으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을 듣기도 하고 한 인물로 유명하였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송주옥이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송주옥이가 나오니까 송두옥이랑 옥자돌림인가 했는데 신기하더라고. 옥자돌림이 아니고 주자돌림이에요. 주옥이 주성이 다 나와 거기에. 그러니까 두옥이라는 옥자돌림은 희옥이 한옥이 그 다음에 그 두옥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주옥이는 주자돌림이에요. 주옥이 주성이가 있어요. 동생. 송주옥은 자는 성문이고 호는 죽산이고 사발통문에 그 서명했어요. 1895년 1월 6일 나주에서 죽었어. 거의 다 죽었죠. 1895년이니까 동양 1894년 11월 9일, 10일, 11일 11일에 태각하라가 나오기 때문에 우금치 그 이후로는 많이 죽어요. 굉장히 많이 죽죠. 이제 아까 또 이제 송주옥이가 있더니 또 송두호가 있어요. 그래서 송두옥, 송두호가 같은 뭔가 했더니 아니죠. 옥자돌림이라 안 돼요. 송두호는 자는 윤칠이, 호는 서산이, 정없이 고으면 주산이 출생으로 과는 여산이고 상학의 아들이더라 이런 얘기. 여산송씨 전부 다 여산송씨들이에요. 에이. 동학농민 빨리 지나가야 돼. 내 몸이 너무 아파. 내 몸이 너무 아파. 제가 우금치에 가가지고 그 죽어있는 영령들 내 손으로 3년 했어요. 3년. 윤칠이고 관이 본관이 여산이요. 일찍이 동학에 입교하여 1893년 11월 자기 집에서 전봉준 등 대표 20인과 사발통문을 그러니까 송두호가 아까 송도헌의 집에서 했다 그랬지. 그게 그 집이죠. 송도헌의 집 마루에서 이제 사발통문이 나와요. 자기 집으로 모이라 해가지고 아까 전봉준과 대표 20인 있었죠. 20인 중에 그냥 10인은 송씨야. 사발통문을 작성하는데 송대화, 송주성이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두호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게 아들까지도 다 참여를 시켜요. 송대화, 송주성이. 내가 경호선사 이거 하나 살려야 하려고 가서 우금치에 가서 에?
국화꽃을 500송이를 꽂았어요. 가서. 그 다음에 또 갔어. 100송이 갖다. 대화, 주성 등 두 아들과 삼부자가 서명에 참가해 67세의 도령에도 불구하고 3월 봉기를 거쳐서 9월 봉기에 참여해서 나주 관아에 피체되어, 피체는 뭐예요? 잡혔다 이런 얘기죠. 죽었어. 피체가 죽었어요. 1895년 1월 6일 날 처형을 당했더라. 다 1월 달에 1월 95년에 다 처형당해. 송도, 송대화, 송주성이 3부자죠. 공. 아이쿠. 알았네. 대화와 주성이는 송두호의 아들. 두 아들과 3부자가. 그래서 나중에 뭐야, 3월 봉기에 1차 봉기죠. 그 다음에 9월에도 2차 봉기. 그 다음에 광군을 폐쇄되어 피체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공 누구죠? 공초하고 있는 거죠. 누구? 서광범이. 금고의 조진구, 전주의 송일두, 또 송씨양, 최대봉 등 몇 사람이 소위 가장 저명한 자였으며 그 나머지 거는 허다한 자들이 지금 모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대답하는 거. 응? 전봉주.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라고 시치미를 탁 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서광범이가. 송정섭을 아느냐? 또 송씨예요. 안 해. 이게 공초에 그냥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서 몇 장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여산 그 송희옥이 모르면서 7장인가 11장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공초를 접하면서 100%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 송희옥이가 송두옥이의 동생이잖아. 응? 그다음 송호록이까지 나타나니 이거 송씨 집안이 이거 아니요? 기다니까. 더군다나 경허선사 그 뭐죠? 어딨냐 그거? 응? 영길 의제 경허선사가 경허선사 아버지한테 보낸 신랑의 오칠소와 혼인날짜 보내려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뭘 증명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그게 먼저 나타났어요. 근데 왜 그게 하필이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고 세월이 벌써 100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이게 1873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누가 갖고 있었는지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죠. 만약에 그런 게 안 나타났으면 이 경허선사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라고 쉬운 몇 살이야. 쉬운 8살에 동대를 간다니까. 아주 꾸역꾸역 가. 쉬운 8살 아닌가 보다. 왜냐면 뭐냐 2009에 갔으니까. 2009은 내가 몇 살이냐. 쉬운 3살. 쉬운 3살에 거기를 가요. 동대를. 그들 늙어야.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따로 가는 거지 뭘. 석사가 그랬으니까 석사 박사. 그래서 희한하게 그 어디서 누가 간직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속상한 건 그게 왜 옥션에 떴냐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다행이죠. 뭐 속상할 것도 없잖아. 옥션에 떠졌으니. 야, 그래서 그 참 그 감사패를 내가 줬어요. 다들. 근데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인차동에 가서 사왔어요. 송정섭을 아느냐? 몰라요. 안다 그래? 안다. 충청도 소모사란 소문만 들었습니다. 모사꾼이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쓰는 사람이구나.
그럼 충청도니까 또 경화선사가 그 동학농민을 할 당시에 누구였어? 어디에 계셨어? 충청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척인데 이 사람을 아마 경화선사가 써먹었나 보죠. 전봉준과 연결시켜서. 어? 그래 안 그래? 또 배고프고 졸리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돼. 수모사가 조선시대에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임시로 파견하는 벼슬. 의병 모집하는 사람이구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고 시치미를 딱 대는데 사실은 친척이야? 사실은 친척이지 뭐. 송씨는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산 송씨가 동학농민 혁명운동에 유난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 이상이요. 그래서 이제 이 송씨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략 아까 송정섭이 아느냐 했지. 송정섭이, 송도옥이, 송두옥도 있어요. 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송두옥. 두자 돌리며 걔네는 또 두섭이, 두호, 두욱이 이렇게 되고 경화선산에는 송도옥, 송이옥, 송헌옥이 그 다음에 송국섭이, 송대화 아까 송도옥의 아들이랬죠. 송대화, 송인호가 있어요. 송주성이가 있어요. 송주옥이가 있고 주자 돌리며 걔네가 주성이, 주옥이 그 다음에 누구? 송일두 등의 참여자 명단에 보고 있었다. 송씨가 1등 공신이었어요. 여기서 청계면 상말에 송두옥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송두옥은 송두호는 학렬이 모두 달라요. 돌림자가 달라가지고 그냥 모두 두자 돌리냐 그 사람은 두옥이와 두옥이는 두자 돌림. 송주성이와 송두호는 주자 돌림. 경화선산에는 옥자 돌림. 이렇게 돌림자가 달라. 학렬이 달라요. 그리고 송주성과 송주옥이는 주자 돌림. 기동주자죠. 경화선사 부친 송두옥과 같은 학렬은 옥자 돌림으로 경화의 차관아버지 송희옥과 송헌옥 둘뿐이야. 안 나타나더라고 더 이상은. 제가 이거 하느라고 여산송씨 중앙종친에 그가 있어요. 두산 2부에 여산송씨 중앙종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회원들을 풀었어요. 저기를 찾아보려고 족보를. 근데 족보를 없앴나 봐. 왜냐면 그 경화선사 서감문 가지고 있었던 그분도 족보가 없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 족보를 만들었답니다. 전병근이가 전병삼이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정병삼이라는 분이 자기가 족보를 만들어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2018년? 네. 그거 2018년이야 19년이야. 그 동상 만들 때. 이들은 특히 전봉주가 직접 관계가 있는 인척으로 이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하였더라 이런 얘기. 다 이분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이 그나마 일어날 수 있죠. 실패는 했지만. 마이 갓. 이거 뭐야? 이거 사발통문. 사발통문 전봉준 송두 이거 뭐냐? 손영 최경선 뭐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발통문이에요. 자, 또 하나 넘어가죠. 자, 저 115장 새날이 밝았다. 누가? 경화선사가 1894년에 새날이 밝았다. 새해가 다가오니까 뭐라 그래요? 옥관 이걸 쓰고 벼슬의 당상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상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누구를 믿어? 대원군을 믿고 서울로 진격하면 금년 안에 당상의 기운이 있어서 당상관의 벼슬을 갈 거다라는 희망찬 말을 써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대원군이 오리발을 내밀으니까 도와준 적 없고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 라고 하니까 그냥 딱 잘라. 더 이상은 할 것도 없어. 우리만 이용해 먹었다. 이래가지고 경화선사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하죠. 버리라고. 자, 경화는 1893년 설날에 당하여, 그러니까 1893년 마지막 거의 당하여 전봉준에게 새해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거사를 독려하는 장문의 서간을 올리게 되는데 경화는 사실 거사를 망설이는 전봉준에게 적극적으로 동학농민 혁명을 부추기고 거사를 도모하고자 하였더라.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93년
섣달에 이거를 보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894년에 거사를 일으키라고. 설날이 아니라 섣달. 응? 섣달 12월. 경호는 사실 거사를 망설이는 전봉준에게 적극적으로 오비토주 추니 막의하니 이형회 오매여 하망미심이로다. 여기서 형이 또 있네. 이미 형이 이런 얘기야. 이미 형이 오비토주가 뭐예요? 까마귀가 날아가고 그죠? 토끼가 달아나. 그리고 봄이 이미 왔어요. 그런데 이미 형이 마음속에 회한을 품었잖아요. 뭐 오매불망. 오매불망 그것을 어찌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살피지 않고 어찌 있겠느냐. 자, 아까 오비토주 했어요, 안 했어요? 까마귀가 날아가고 토끼가 달아나고 있으니 달아날 주죠. 이렇게 빠른 세월이 그냥 까마귀가 달아나고 토끼가 달아나고 까마귀가 날아갈 정도로 빨리빨리 세월이 빠른 세월로 봄이 왔어요. 그러니 이미 뭐 막이 열렸더라. 봄이 왔어 이제. 이미 형이 오매불망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것을 어찌 그런 미심쩍음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월이 올까 안 올까를 전봉준이 미심쩍어 했어요. 정말 우리 거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랬는데 미심쩍음이 있었지만 그걸 오매불망 우리가 품어왔는데 어찌 잊을망. 아까 잊을망 있었죠?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지 못한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미심쩍음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까지 살펴왔잖아. 드디어 뭐가 새날이 밝았더라. 봄이 왔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봄이 이렇게 빠른 세월로 막을 수 없이 이렇게 달려와서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 이제 거사를 일으키자.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막자 때문에 내가 찾아봤거든요. 이 막자는 얇을 막자야. 그러니까 봄이 이미 활짝 열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섣달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봄이 살짝 올 때, 그때에 이제 기미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 경화선사가 신기하게 이런 말을 하나씩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섣달에 보냈는데 봄의 기운이 살짝 보인다라는 뜻은 뭐예요? 희망이 열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거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난 이런 것들이 정말 감탄사를 자아나게 하죠. 그냥 여긴 지금 섣달인데 까마귀가 달아나고 토끼가 달아나듯이 세월이 그냥 번개처럼 흘려서 이미 봄의 기운이 살짝 막을 들이고 꺼풀막이에요. 눈꺼풀막이랍니다. 꺼풀막. 신기하죠. 이 육달월이 있잖아요. 이 육달월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몸의 기운이거든요. 살짝 눈꺼풀이 기미가 보이고 있더라 라는 이러한 기가 막힌 말로 경화선사는 나로 하여금 놀라웠게 하죠.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미 서막이 열렸다. 이런 서막이 뭐예요? 꺼풀막. 서막이 살짝 꺼풀이 왔더라. 뭐가? 봄의 기운이. 희망이 열렸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형이 오뱀을 막 무었는데 뭘 미심쩍어 하느냐. 미심쩍어 한다는 건 뭐예요? 망설인다 이런 말이에요. 뭘 망설이느냐. 망설일 게 있다 없다. 망설일 게 전혀 없다. 봄의 기운이다. 이게 다 경화선사가 부추겨 안 부쳐. 아주 무지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망설여라 망설이지 말아라. 망설일 거 없다. 봄의 기운이 이미 서방에 비치고 있으니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뭔 말이야? 까마귀가 날아가고 토끼가 달아날 만큼 빠른 세월이라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있다 없다. 그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문장가라 이렇게 쓰는 거지 문장가가 아니면 이렇게 멋진 그 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죠. 아이고,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세상.